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로 나뉩니다. 급여 치료라는 거는 치료 비용 중에서 일부만 환자분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치료를 말하고, 비급여 치료는 전체 치료 비용을 전부 다 환자가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않는 치료죠. 그래서 비급여 치료는 시행하기 전에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정부에서 치료 금액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환자분이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도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뒤에 그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 동의를 받고 지정된 양식의 서명을 받아야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긴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받는 언어치료라든지, 인지장애가 있어서 받는 인지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는 비급여 치료라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비용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고 환자분이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기능이 떨어진 뇌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자기장 치료라든지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치료들은 비급여 치료, 즉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치료라서 치료 금액을 전부 다 환자분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 치료에 비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모든 비급여 치료를 다 받으시면 좋겠죠. 받아서 나쁜 재활치료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나에게 중요한 비급여 치료는 받고, 비용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급여 치료는 아쉽지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재활병원에 입원 수속을 받는 보호자분들이 당황하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절차를 밟다 보니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병원으로부터 요청을 받는데, 그 서류에 하나씩 사인을 하다 보니 중간에 비급여 동의서라는 종이가 한 장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하고 보니까 비급여 항목들, 예를 들면 언어치료, 인지치료, 자기장치료, 이런 항목들이 쭉 써 있고 그 옆에 사인하세요 라고 하면서 빈칸이 적혀 있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비급여 치료를 다 동의한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 병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사인을 하지 않고 거절했다가는 꼭 필요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서 회복이 늦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항목은 사인을 하고 어떤 항목은 사인을 하지 않을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즉, 어떤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어떤 치료는 비용의 여유가 있으면 받지만 여유가 없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치료의 종류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필요한 건 현재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가장 시급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언어 기능이 심각하게 장애가 와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언어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언어 치료는 보통 격일로 받습니다. 물론 매일 받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재활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에서는 언어 치료실을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고 보통 격일, 즉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언어 치료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에 말이죠. 이 5만 원짜리 치료를 일주일에 3번 받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15만 원이 들게 되고, 이걸 한 달 동안 받으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순수하게 언어 치료 비용으로만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 한 달에 60만 원의 비용이 언어 치료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 60만 원을 넘는 추가 금액도 내가 지불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지불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비급여 치료를 받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료를 뭘 받을까 고민을 할 때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서 손마비가 심하신 경우에는 자기장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장 치료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기능이 떨어진 뇌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인데, 보통 매일 받기도 하고 격일로 받기도 합니다. 비용은 역시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번에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언어치료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번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언어치료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치료도 받고 자기장 치료도 받게 된다면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그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또 그 다음 비급여 치료는 어떤 걸 받을지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순서 역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도수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체외 충격파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재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주치의와 얼마든지 만나서 면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지를 보호자분이 주치의와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치의에게 여러 가지 비급여 치료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우리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골라달라고 하면 주치의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이러이런 치료는 꼭 받으시고 반면에 이런 치료는 받으실 수 있으면 좋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되신다면 이거는 좀 빼셔도 좋습니다 라고 의견을 말해주면 보호자분은 그 주치의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주치의를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면담을 한다고 해도 전화상으로만 통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나서 직접 면담할 때처럼 자세하게 많은 걸 물어보고 대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회복하고 싶은지 그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치료를 한 달 동안 받았을 때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지 그 비용과 횟수를 잘 따져서 계산을 하신 다음에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선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